나비 효과라고 하죠. 이 지뢰가 매설된 라이브러리를 다른 개발자들이 들고 가서 씁니다. 또 지뢰 2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또 다른 개발자는 또 들고 가서 또 자기 거에 써. 이번 사건과 좀 비슷하게 전 세계에 이렇게 먹통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Node.js라고 아시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엔진이 있어요. 2016년에 Node.js 개발자들이 멘붕이 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Node.js로 만든 프로그램들이 먹통이 돼버린 사건이었어요. 참고로 여기로 만들어진 곳이 페이스북, 넷플릭스, 페이팔 등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다 먹통이 된 거예요. 페이스북이 먹통이 된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먹통이 된 거예요. 바로 뭐였냐면 레프트 패드라는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 누가 만든 코드인데 어떤 코드냐?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11줄 코드거든요. 이 11줄이 없어서 전 세계에 있는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11줄을 작성한 프로그래머 이름이 아제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제르라는 사람이 킥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만듭니다. 근데 갑자기 킥이라는 회사가 있었나봐요. 따르릉 연락 와가지고 아제르한테 저희 회사 이름이 킥인데 이거 킥이라고 패키지 올리면 우리 회사랑 헷갈리잖아요. 저작권 다 등록해놨거든요. 이거 패키지 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아제르가 아니 나는 킥이 있는 회사인지도 몰랐어. 나 패키지 이거 안 바꿀 건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이 킥이라는 회사가 npm에 전화합니다. 이 npm은 뭐냐면 Node.js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저작권 문제 있어. 얘 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해. 그래서 npm이 이 아제르한테 전화합니다. 저 아제르님 혹시 뭐 상표권 저작권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상표권, 이거 저작권 때문에 이름 바꿔야 돼요. 이거 이름 안 바꾸면 이거 패키지 저희가 내릴게요 하니까 아제르가 화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코드들을 만들어 왔는데 화가 나서 그동안 자기가 만든 코드들을 전부 다 삭제합니다. 삭제한 코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레프트 패드라는 패키지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던 바벨이라는 컴파일러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던 코드 한 조각이었어. 얘가 없으니까 얘가 문제가 생기고 Node.js로 만들려는 프로그램들이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발을 백지에서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드를 가져다가 새로운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가져다가 또 다른 코드를 만들고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기결기 막 이렇게 다 섞여 있거든요. 절대 백지에서 쓰는 코드는 없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구성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아까 봤듯이 11줄 코드잖아요. 그 11줄 코드도 쓰기 싫은 거야. 그 코드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떠한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다. 취약점은 존재한다. 의존성이 서로 지금 다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망가져도 나비 효과라고 하죠. 다 같이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앞에서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사용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정말 높게 이렇게 탑이 쌓여 있는데 구멍이 송송 나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덕지덕지 테이프 붙여가지고 붙인 거 있죠. 여기 물 새는데요. 이거 어떡해요? 개발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최적의 퍼포먼스로 실행되냐? 아닙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동작하네? 그러면 퇴근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절대 이 부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거 괜히 고쳤다가 무너질까봐. 아 맞아. 백업 만들고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해놓고 만들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동작하네 해서 만들어서 서비스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지뢰가 매설된 라이브러리를 다른 개발자들이 들고 가서 씁니다. 또 거기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 이상한 문제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만 기능을 구현시켜. 그리고 패키지를 만들어. 자 그러면은 지뢰 2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또 다른 개발자는 또
또 들고 가서 또 자기 거 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취약점이 나오거나 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져서 거기 백도어를 심어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체 컴퓨터에 백도어가 심기는, 작년인가 올해 있었던 XG 백도어 사건 있죠. 제2의 백도어,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하잖아요, 이미 있을 수 있어요. 백도어 사태 특 이미 일어나. 2021년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KT 전산망 먹통 사건이 있었어요. KT 인터넷이 끊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KT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사건이 있으니까 가져온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 사건은 기억나는 게, 이게 2021년이니까 코로나 시대 때예요. QR 인증을 해야 되는데 먹통이 되면서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실수가 뭔지 아세요? 부산에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를 샀어. 사면 거기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작업하는 사람이 exit라는 명령어 4글자를 안 썼대요. 이 4글자를 안 쓴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 있는 KT 인터넷이 먹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실수해가지고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개의 라우터에 명령어 하나 잘못 썼다고 그 KT 전체 인터넷이 마비돼? 사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죠.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게임 업데이트 언제 해요? 보통 새벽 시간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 안 할 때 보통 많이 하는데, IT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요. 야간 작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 이 작업을 야간에 하기로 승인이 다 되어 있대요. 작업자는 야간에 해야 돼. 근데 그냥 낮에 했대요. 그냥 낮에 했다가 에러가 났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바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면 테스트 서버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테스트 기기 같은 거에다가 먼저 해보고 그거를 적용시키는 요런 게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걸 스테이징 서버라고 해요. 개발 서버라고도 하고,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서버와 분리되어 있거든요. 개발한 거를 보통 바로 올리지 않아요. 이상적인 건데 실제로는 은근 잘 안 함.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개발 서버를 잘 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모의 해킹을 하는데 운영 중인 서버에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좀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거기 일반 사용자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럼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하다 보면. 서버 다운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모의 해킹하는 사람 잘못이죠. 그래서 모의 해킹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동화 도구가 있어요. 취약점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돌릴 수가 없는 게, 어떤 장애가 터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으로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서버 눈치 보면서 모의 해킹을 해야 돼요. 여기 때리면 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가끔 툴 쓰는 법 연습해야 되나요? 모의 해킹 가면 툴 못 씁니다. 오픈바스라든가 SQL 맵 이런 거 절대 못 써요. 2022년이었죠. 판교에서 불이 나서 카카오톡이 멈췄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맵, 다음 맵 있죠. 어떤 차에는 내장으로 그 카카오 맵, 그러니까 다음 지도가 설치되어서 내비가 되는데 그 내비도 동작을 못했대요. 또 공공 서비스에서 카카오로 QR 인증을 한다거나 카카오로 인증서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게다가 포스기기도 카카오 서비스가 안 되면서 멈춘 곳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곳에 들어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때가 있죠. KT 사건은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위에 아까 의존성 문제, 패키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거는 저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구글이 없다고 상상하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개발 포기해야주라고 했는데 구글링뿐만이 아닐 거예요. 구글이 마비가 되면 당연히 구글 클라우드도 안 되겠죠.
그럼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안 될 거고, 안드로이드에서 운영 중인 플레이 스토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쵸? 그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이용하는 거 자체도 안 될 거고, 당연히 유튜브 안 될 거고, 구글로 지금 로그인 해놓은 거 여러분들 많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일본에서 있었던 카도카와도 그렇고, 하나 작은 사건만 터져도, 그리고 작은 보안 이슈만 터져도 잃을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보안 의식을 키워서 극복을 하든가, 자, 돌도끼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돌도끼 생활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일본이 되게 선진국이 되겠죠? 이미 아날로그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보안은 100번 잘 막아도 한 번 실패하면 끝. 맞아요.